나합격 용접기능사 2014년 5회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차축, 레일의 접합, 그리고 선박의 프레임 등의 비교적 큰 단면을 가진 주조나 단조폼의 맞대기 용접과 그 보수 용접에 주로 사용되는 용접법은 우선 비교적 큰 단면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용접법으로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그 전기를 이용하는 그 피부와크 용접이나 가스를 이용하는 가스 용접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기나 그 가스를 이용하지 않는 어떤 반응, 화학 반응에 의해서 열을 일으켜서 용접을 하게 되는 그런 용접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반응이 테르밋 반응에 의해서 용접을 하게 되는 테르밋 용접이 있었죠. 이 테르밋 반응은요, 미세 알루미늄과 산화철 혼합을 하게 되면 과산화바륨과 마그네슘 분말을 혼합한 점화 촉진제를 넣어서 연소를 시키게 됩니다. 이런 반응으로 열을 일어나게 되는데 한 2800도까지 올라가서 용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용접에 속하죠. 그래서 이 테르밋 용접은요, 이렇게 채축, 그리고 레일의 접합, 선박의 프레임 등 피부 와크 용접이나 가스 용접으로 하기 어려운 용접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보수 용접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불활성 그 가스 금속 아크 용접의 제어 장치로서 불활성 가스 금속 아크 용접은 미그 용접이라도 하죠. 불활성 텅스텐 금속 아크 용접은 티그 용접이라도 하고요. 크레이터 처리 기능에 의해서 낮아진 전류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아크가 끊어지는 기능으로 이면 용접 부위가 녹아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 여기서는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이 크레이터 처리, 우리가 용접을 하고 나면 끝부분에서 좀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부분이라서요. 그런 것들을 크레이터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처리를 크레이터 처리라고 합니다. 크레이터 처리하는 시간을 크레이터 처리 시간이라고 하고요. 충전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는 크레 처리 기능에 의해서 그 크레 처리를 하면서 낮아진 전류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아크가 끊어지는 기능으로 용접 부위가 녹아내리는 것을 방지한다는 내용이죠. 크레이터 충전 시간과는 다른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크가 끊어지는 기능을 녹아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번백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꼭 헷갈리지 않고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무조건 크레이터 처리가 나왔다고 해서 크레이터 충전 시간 혹은 크레이터 처리 시간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녹아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번백 시간입니다. 크레이터 처리 시간은 크레이터가 채워질 결함을 방지하는 기능이고요. 상반된 개념이므로 꼭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5번입니다. 불활성 가스 금속 아크 용접의 용적 이행 방식 중에 용용 이행 상태는 그 아크 기류 중에서 용가지가 고속으로 용용 미입자의 용적으로 분사되어 보조에 용착되는 용적 이행은 불활성 가스 그 금속 아크 용접 미그에서요, 용적 이행 방식 중에는요, 단락 이행, 떨어져 나가는 거죠. 단락, 그리고 스프레이 고속으로 이제 작은 그 위입자 용적으로 이렇게 분사되는 거죠. 분사되는 것을 스프레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게 스프레이고요. 단락은 있던 것이 떨어져서 그 이행하는 것을 단락이라고 합니다. 단락 이행. 글로블러라고 하는 것은요, 대전류 시에 사용이 되는데요. 단락되지가 않습니다. 단락되지 않고 그냥 옮겨가는, 여기서 옮겨가는 단락이 되는 것은 단락형, 단락 이행형. 단락이 되지 않고 비교적 큰 용적이 단락되지 않고 옮겨가는 것을 글로블러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전류를 사용하실 때 많이 나타나는 종적 이행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미입자 용적으로 분사된다고 했으므로 스프레이 이행이 맞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용락 이행은 용적 이행 방식 중 종류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납용, 용가제에 대한 각각의 설명이 틀린 것은, 자, 은납은 구리, 은, 아연이 주성분이고요. 인장강도, 전연성 등이 성질이 우수합니다. 구리 같은 것이 함유가 되면요, 전연성들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황동납, 자, 황동납이라고 하는 것은, 황동은 구리에다가 자, 아연을 함유시킨 거죠. 구리가 니켈이 아니고 아연입니다. 값이 저렴하고 공용 많이 쓰입니다. 2번이 되겠고요. 자, 인동납, 구리가 주성분이고요. 구리에다가 자, 소량의 은과 자, 인을 포함한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리 및 구리 합금의 땜납으로 쓰이고요. 알루미늄 납은 일반적으로 알루미늄의 규소, 구리를 첨가합니다. 0.660조 정도 되고요. 답은 2번이고요. 이 납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이 황동이 구리와 자, 아연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만 알아도 어렵지 않게 답을 유추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토륨 텅스텐 전극봉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 토륨 텅스텐 전극봉에는요, 우리 텅스텐 전극봉 중에 이 토륨을 자 1%를 첨가하냐 2%에 따라서 성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토륨 텅스텐 전극봉은요, 전극의 소모가 적고요, 전극성에는 좋으나 교류에는 좋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스테인리스강, 강, 동합금, 용접 등에 사용한 전극봉입니다. 자, 1번부터 보기를 보시겠습니다. 전자 방사 능력이 좋고요, 아크 발생이 어렵고 부속물 부착이 많다고 했는데, 자, 반대입니다. 아크 발생이 좋고요, 부속물 부착이 적습니다. 직류 전극성에는 좋으나 교류에는 좋지 않다.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죠. 이 토륨 텅스텐 전극봉은 직류 전극성에는 좋지 않고 좋으나 교류에는 좋지 않습니다. 잘못 설명드렸네요. 지금 맞는 설명이네요. 맞는 설명. 지금 지문을 잘못 봤습니다. 네, 직류 전극성에는 좋고요, 자, 교류에는 좋지 않다는 말. 자, 이게 맞는 설명입니다. 3번이 맞는 설명으로 정답이 되겠고요. 전극의 소모가 많다, 전극의 소모가 적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의 단점에 해당되는 것.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으로 보면요, 이게 후판을 단일식으로 한 번에 용접할 수 있고, 그 상진 용접법입니다. 상진 용접법. 위로 올라가면서 용접을 한다는 뜻이죠. 후판 용접 등에 바람직한 용접이고요. 최선의 변형과 최단 시간 용접법.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서브머지션 아크 용접처럼 아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크 불꽃이 없고요. 자, 그럼 보기 보시겠습니다. 용접 능률과 용접 품질의 우수함으로 후판 용접 등에 적당하고요. 용접 진행 중에 용접부를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법과 자,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 이 두 가지가 아크가 보이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맞고요. 최소한의 변형과 최단 시간의 용접법 맞습니다. 다전극을 이용하면 더욱 능률 높일 수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여기서 단점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은 장점이 아니라 단점에 속하겠죠. 맞는 설명이지만 단점입니다. 단점에 속함으로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전기저항 용접 중 맞대기 용접이 아닌 것은, 자, 전기저항 용접의 종류는 자,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우선 전기저항 용접에는요, 자, 이렇게 겹치기 용접, 맞대기 용접 나눌 수가 있고요. 점용접, 심용접, 프로젝션 용접. 보통 우리가 이 겹치기 용접 종류만 알고 넘어가는데, 이 전기저항 용접에는 맞대기 용접도 있습니다. 자, 업셋 용접, 플랫 용접, 버트심 용접, 포일심 용접, 퍼커션 용접, 이렇게 5가지가 있으니까요. 퍼커션 용접, 버트심 용접, 맞대기 용접고요. 그리고 업셋 용접, 이거 맞대기 용접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젝션 용접은 겹치기 용접이죠. 전기저항 용접의 겹치기 용접에 속함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CO2 가스 아크 용접 시 저전류 용역에서 그 가스 유량은 약 몇 리터 퍼 미니트가 정도가 가장 적당한가. 저전류 용역은요, 10에서 15 리터 퍼 미니트가 적당하고요. 고전류 영역은 15에서 20이 적당합니다. 그러므로 자, 저전류 영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3번 10에서 15 자, 리터 퍼 미니트가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상온에서 강하게 압축함으로써 강하게 압축한다는 뜻은 우리 용접 종류 중에 압접이 되겠네요. 압접. 경계면을 국부적으로 소선 변형한다고 했습니다. 소선 변형한다는 뜻은 우리가 소선 변형, 소선 가공을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단조, 압연, 압출, 자, 인발과 같은 소선 변형을 시켜서 접합하는 것. 여기서는 냉간 압접이 되겠습니다. 상온에서 또 한다고 했으니까요. 이게 냉간을 뜻하고요. 강한 압축에 의해서 소선 변형을 일으킨다 라고 했으므로 냉간 압접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플래시 버트 용접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엽색 용접과 같이 전기저항 용접에 맞대기 용접에 속하는 용접이 되겠습니다. 가스 압접 같은 경우에는 가스를 이용해서 살짝 모재를 녹인 다음에 압력을 주게 되면 가스 압접으로 봅니다. 이렇게 마찰력을 주지 않으면, 압력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 없으면 이것은 압접이 아니라 가스 용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용착금속의 극한 강도가 30kg 중 per 밀리미터 제곱이고 안전율이 6이면 허용력을 구하는 것은요, 안전율 분의 극한 강도입니다. 그래서 6분의 30을 해주시면 6분의 30, 자, 5kg 포스 밀리미터 제곱이 나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으니까요. 꼭 식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율은 허용력분의 인장 강도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4번입니다. 하중의 방향에 따른 필릿 용접의 종류가 아닌 것. 하중 방향에 따른 필릿 용접 종류는요, 전면 필릿, 측면 필릿, 경사 필릿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연속 필릿이라고 하는 것은 하중 방향에 따른 종류가 아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은 인장강도 구하는 식만 알면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번도 읽어보시면 바로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7번 보시겠습니다. 용접 변형에 대한 교정 방법이 아닌 것은, 이 교정한다는 뜻은 작업 후에, 그러니까 용접 후에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가열법, 자, 용접을 하고 나서 가열을 좀 연화시켜주기 위해서 가열을 하는 방법이 있죠. 가열법. 가압법, 마찰력을 주는 거고요. 절단에 의한 정형과 재용접, 또 교정 방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역변형법, 자, 역변형법 같은 경우는요, 용접 작업 전에 우리가 용접을 하고 나면 이렇게 평평하던 모자도 용접을 이 부분에 하게 되면 이쪽으로 수축을 하게 됩니다. 용접 수축이 일어나니까 처음부터 반대편으로 그 수축 변형 예측해서 반대로 수축 방향 반대로 그 변형시켜 놓으면 이렇게 용접하고 난 다음에 수축을 하고 나면 얼추 맞겠죠, 수평이. 그럼 이것은 그 용접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는 그 교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에.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용접 시 두통이나 뇌 빈혈을 일으키는 이산화가스 농도. 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요, 3에서 4% 정도 되면 두통과 뇌 빈혈을 일으키고요. 15% 정도 이상이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30%가 넘어가면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여기서 두통이나 뇌 빈혈을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가스의 농도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3번이 아닌 2번이 되겠네요. 3에서 4%.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현미경 조직 시험 중에 가장 알맞은 것은, 자, 우선 현미경 조직 시험을 하려면요, 우선 시험편을 채취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그 조직 시험기에 맞는 그 사이즈에 맞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조직을요. 조직을 채취한 다음에 시험편 채취한 다음에 맞게 그 시험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시험편을 가공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마운팅 작업이라고 한대요. 마운팅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샌드페이퍼로 거치게 연마를 한 다음에, 자, 곱게 우리가 돌아가는
기계에다가 넣어서 뭐 연마제나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폴리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직을 할 때 마지막에 다 연마를 한 상태에서 평평한 그 표면에 그 부식액을 재료했다는 그 부식액을 맞는 부식을 넣어서 부식을 표면을 부식을 시켜주죠. 그래서 부식을 시켜줘서 검사를 하게 합니다. 부식을 시켜주지 않으면 현미경검사로 조직 시험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부식을 시켜줘서 현미경검사로 조직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외우지 않고요. 이거는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자, 티그 용접 및 미그 용접에 사용되는 불활성 가스로 가장 적합한 것. 자, 불활성 가스는요, 18쪽 원소거든요. 18쪽 원소에는 자, 아르곤, 그리고 헬륨, 네온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자, 아르곤 가스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교류아크 용접기 중에 그 AW-500의 전격 부하 전압은 몇 볼트인가? 자, 여기서 AW500이라고 하는 것은 500이 뜻하는 것은요. 자, 전격 2차 전류를 뜻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것은 자, 이 전격 2차 전류가 500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 전격 부하 전압은요. 여기 전격 2차 전류가 400이 넘어가면 다 똑같습니다. 40V로. 그래서 전격 부하 전압 40V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뭐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지만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전격 2차 전류를 구하는 그런 공식이 나오고요. 그리고 전격 부하 전압 그리고 전격 2차 전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사용률을 뭐 구하라 라는 그런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26번입니다. 용의 아세틸렌 가스는 각각 몇 도, 몇 킬로그램 중퍼 제곱센티미터로 충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 이것은 수치를 꼭 외워두시는 게 좋은데요. 15도에 15kg 중퍼 제곱센티미터로 충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 수치는 꼭 외워두시고요. 27번입니다. 자, 용접에 올리는 금속과 금속을 서로 충분히 접근시키면 금속 원자 간에 무엇이 작용하여 스스로 결합하게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금속은요, 자, 금속과 금속 간에 어느 정도 그 간격이 맞으면 스스로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잡아당기는 힘, 그것을 인력이라고 합니다. 인력. 그래서 이것은 인력이고요. 이 간격은 10의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8번입니다. 산소 아크 절단을 설명한 것 중에 틀린 것은 자, 가스 절단에 비해서 절단면이 거칩니다. 산소 아크 절단은 이제 세기가 굉장히 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세기가 세면요, 그 절단면이 거치게 됩니다. 세면 잘 잘리겠지만 절단면은 굉장히 거칠고요. 자, 직류 정극성이나 교를 사용하고요. 자, 중실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 찼다는 거죠. 원형본의 단면을 가진 강정극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속이 꽉 차 있다면 산소가 지나갈 공간이 있을까요? 없게 되죠. 그래서 산소 아크 절단을 할 때는 이 중실이 아니라 그 가운데가 빈 중공의 원형 봉의 단면을 가진 강정극을 사용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절단 속도가 빠르고요. 철강 구조물 해체, 수중 해체 작업에 이용됩니다. 자, 29번 보시겠습니다. 피복아크 용접봉의 피복 배합자의 성분 중에서 탈산제에 해당하는 것. 이런 문제 굉장히 어려운데요. 자, 우선 탈산제는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 외에 규소철, 망간철, 그리고 티탄철 등의 철합금 또는 금속 망간, 알루미늄 등이 사용됩니다. 여기서 산화티탄, 규소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되는 것 규소철이 되겠죠. 규소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30번 보시면 가연성 가스, 뭐 보통 수소, 프로판, 아세틸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여기서는 바로 알 수 있겠네요. 수소와 프로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전격 2차 전류 200A, 전격 사용률 40%. 아크 용접기로 150A의 용접 전류 사용 시에 허용 사용률은 얼마인가? 자, 허용 사용률을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허용 사용률은 실제 용접 전류 제곱 분의 전격 2차 전류 제곱 곱하기 전격 사용률을 곱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전격 2차 전류가 나오죠. 제가 지금 전에 24번 지금 문제를 보시면 자, AW-500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격 2차 전류를 뜻한다는 것이므로 이 전격 2차 전류 주어지지 않고 자, 이렇게 그냥 용접계 종류를 그냥 말해줍니다. 주어놓고 허용 사용률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문제는 연관시켜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용 사용률은 실제 용접 전류 지금 150A죠. 제곱분의 전격 2차 전류 자 200A 제곱 곱하기 전격 사용률 40%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자 22,500분의 4만이 되겠네요. 곱하기 40 계산을 해보시면요 약 71.1%가 나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입니다. 가스 용접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가스 용접은요, 아크 용접과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가스 용접은 아크 용접과 달리 좀 운반이 편리하죠. 응용폭이 넓고요. 그래서 박판 용접에 적당합니다. 설치 비용도 굉장히 싸고요. 아크 용접처럼 이제 유해 강성의 발생도 없고요. 불꽃 온도가 아크 용접보다는 좀 낮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 집중성이 나빠져서요, 효율적인 어렵이 어렵습니다. 자, 그럼 보기 보시겠습니다. 아크 용접에 비해서 불꽃의 온도가 낮고요. 열 집중성이 좋아 효율적인 용접이 가능하다. 아크 용접과 비교해서는 떨어집니다. 전 설비가 있는 곳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다. 이것은 아크 용접에 대한 설명이고요. 가열할 때 열량 조절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이것은 토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산소 양이나 뭐 이런 것들 아세 양 열량 조절이 굉장히 자유롭죠. 박판 용접에 적합하다. 맞습니다. 4번이 되겠고요. 가스 용접에 대한 설명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항상 아크 용접과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자, 가스 가우징용 토치의 본체는 프랑스식 토치와 프랑스식 토치 비슷하나 팁은 비교적 저압으로 대용량의 산소를 방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어떤 설계 구조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선 다이어버전트 노즐입니다. 다이어버전트 노즐 고속 분출을 얻는 데 적합하고요. 보통 이 팁에 비해서 산소의 소비량을 같을 경우 저속도를 20에서 25% 정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용량의 산소를 방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했으니까요. 이것은 슬로우 다이어버전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 다이어버전트라는 용어가 종종 나오는데요. 이것은 조건이 같을 경우에 저장 속도를 높여준다 라는 개념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6번 후진법 옷은 많이 했으니까요. 이건 좀 보고 넘어가시고요. 자, 39번입니다. 자, 직류 아크 용접에서 전극성의 특징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것도 전극성은 이렇게 그림만 그리면 되죠. 이렇게 그림만. 자, 모재 플러스 자, 용접봉이 마이너스입니다. 역성은 자, 모재가 마이너스고요. 자, 용가제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비드 폭이 좁고요. 그리고 용입이 깊습니다. 전극성은요. 그리고 후판에 사용되고요. 이것은 박판에 적성은 박판에 사용됩니다. 자, 비드 폭이 넓은 것은 역극성이 되겠고요. 주로 박판에 사용되는 거 역극성입니다. 모재 용입이 깊은 것은 전극성이 되겠고요. 녹음이 빠른 것 이것은 그 용접봉의 플러스에 달려있다는 뜻이니까 이것은 역극성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플러스에 연결된 쪽이 항상 녹음이 빠릅니다. 전극성은 그래서 모재가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재 녹음이 빨라서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 역극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접봉에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모재가 빨리 녹는 게 아니라 용접봉이 빨리 녹는 것입니다. 40번입니다. 스테인리스 강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스테인리스 강의 종류는요 4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이스나이트계
그리고 마르텐사이트계, 그리고 자 페라이트계, 그리고 이 조직과는 상관없는 자 속출 경화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게 마르텐사이트계는 자 열 처리가 가능하고요. 오세나이트는 비자성입니다. 오세나이트가 갖는 그 성질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조직 18, 자 크롬 함유량이 18%, 그리고 니켈 함유량이 8인 거 오세나이트계 그 스테인리스 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레데뷰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이 되겠죠. 이것은 용어가 없습니다. 레데뷰나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정 조직인데요. 레데뷰나이트계 스테인리스는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1번입니다. 금속 침투법 중에 칼로라이징에 어떤 금속을 침투시킨 것인가? 금속 침투법이 종류가 잘 나오는데요. 자, 알루미늄은 칼로라이징, 아연은 세라다이징, 실리코나이징 규소가 있겠고요. 크롬은 크로마이징입니다. B는 자, 브로마이징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뭐 다른 것들은 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 아연은 세라다이징이라는 있는 거 이것만 좀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칼로라이징은 어떤 금속? 이거 칼로라이징은 알루미늄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2번입니다. 마그네슘의 특성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마그네슘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하면요, 그 무게가 굉장히 가벼운데 무게에 비해서 강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강도라고 하는데요. 비강도가 높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강도가 높습니다. 떨어진다라는 설명은 틀렸고요. 자, 구상흑연 주철의 첨가제로 사용되고요. 비중이 약 1.74로 되게 가벼운 쪽에 속합니다. 항공기, 자동차 부품 이런 곳에 사용되는데 이것은 가볍고 강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비강도가 높다는 뜻이죠. 마그네슘은 거의 가장 학군 중에서 실용하는 학군 중에서 가장 가볍고요. 강도도 무게에 비해서 좋은 비강도 품질이 금속 중에서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자, 알루미늄 규소, 그러니까 실루민이죠. 알루미늄 규소계의 합금을 조대한 동정 조직을 미사하기 위해서 나트륨, 수화나트륨, 알칼리, 염료 등을 그 합금 용탕에 첨가해서 10분에서 15분 동안 유지하는 처리. 알루미늄과 그 규소를 첨가한 그 실루민에서는요, 실루민은 여기서는 이제 어떤 처리가 하나 있는데요. 계량 처리입니다. 계량 처리. 자, 나트륨을 넣어서요, 조직을 미세화시키는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규소계, 그러니까 실루민 합금에서는 계량 처리를 꼭 연관시켜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량 처리,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 CO 처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대로 두면 불안 상태에 있는 금속 그냥 그대로 두면요, 서서히 이게 경화가 되는 그런 현상인데요. CO 경화와 관련이 됩니다. 이것은 구리합금에서 많이 나오는 그 처리가 되겠습니다. 44번입니다. 조성이 2에서 3, 0.6에서 1.5 그 규소 범위의 것으로 백주철을 열처리로에 넣어서 가열해서 탈탄 또는 흑연화 방법으로 제조한 주철. 탈탄에서 흑연화 방법으로 제조한 주철. 이것은 가단 주철이 되겠네요. 구상 흑연 주철 같은 경우는요, 이제 편상으로 되어 있는 흑연을 자 구상화 철을 이용해서 하는 주철인 그 구상 흑연 주철이 되겠고요. 7대 주철 같은 경우에는요, 표면만 굉장히 강하게 만들고 표면은 굉장히 높은 경도를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연성이 높은 그런 주철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46번입니다. 자, 담금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담금질은 다른 용어로 자, 퀼칭이라고도 하는데요. 퀼칭은요, 순행을 합니다. 순행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그 온도를 내리게 되면 경도는 늘어나는데 자, 취성도 늘어납니다. 담금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위험구역에서 급냉한다, 임계구역에서는 선행한다. 자, 이게 바뀌었죠? 이게 설명이 바뀌었습니다. 강을 경화시킬 목적으로 실시하고요.
자, 정지된 물속에서 냉각 시에 대류 단계에서 냉각 속도가 최대가 된다. 이것은 대류 단계가 아니라요. 냉각 작용에서는 자, 증기막 1단계, 그리고 2단계, 비등 단계, 3단계 대류 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 그 증기막에서는 떨어지고 자, 비등 상태에서는 최대가 됩니다. 냉각 속도. 대류에서는 같아지고요. 대류 단계라고 했으므로 이거는 비등 단계에서 냉각 속도가 최대가 되므로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7번입니다. 열광가공과 냉각공을 구분하는 온도. 이것은 재결정 온도가 되겠죠. 재결정 온도가 이상이면 그 열광가공, 그 이하이면 냉각가공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48번입니다. 강의 표준 조직이 아닌 것은. 표준 조직이라 하면 뭐 페라이트, 그리고 펄라이트, 시멘타이트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소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각을 해서 나온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냉각을 하거나 이제 당분류 후에 템퍼링을 하고 난 다음 나오는 조직이 되겠고요. 자, 소르바이트와 자, 트로스타이트가 있겠습니다. 보통 윤행을 하게 되면 윤행을 하게 되면 자, 소르바이트, 트로스타이트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그럼 답은 소르바이트, 가연 표준 아닌 거 소르바이트 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번입니다. 보통 주강에 3% 이하의 크롬을 첨가해서 장도와 내마멸상을 증가시켜 분쇄기계, 석유 화학 공업용 기계 부품에 사용되는 합금 주강은 여기서는 탄소 주강에 자, 크롬이나 망간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내마멸상을 향상시킨 것을 내마멸 주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크롬을 첨가했다고 했으므로 크롬 주강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것도 될 수가 있는데요. 니켈크롬관도 내마멸 주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망강 주강도 마찬가지로 내마멸선 주강인데요. 여기서는 크롬을 첨가했다 했으므로 크롬 주강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51번입니다. 자, 기계제도에서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척도는 표절안에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축척의 표시는 자, 2대1, 5대1, 10대1 등과 같이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것은 배척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척도를 표시를 할 때 A 대 B죠. 이 A는 도면에서의 크기고요. 자, B는 실제 크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대2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이 부분이 도면의 크기고요. 2가 실제 크기입니다. 실제 크기가 2이고 도면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작게 나타나는 뜻이겠죠. 실제 크기가 더 크니까요. 그럼 작게 나타나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축척이 되겠습니다. 작게 나타내는 거 도면에. 반면에 2대1로 나타냈다는 것은 자, 도면에선 더 크게 나타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실제 크기가 더 작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도면에 내가 더 크게 나타냈으므로 이것은 배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번은 추척이 아닌 배척이 되겠습니다. 척도라는 것은 도면에서의 길이와 대작물의 실제 길이의 비를 나타내고요. 비례하지 않을 때 척도가 ns로 노 스케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2번입니다. 다음 배관 도면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를 볼 수 없는 것. 우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엘보가 되겠고요. 그리고 T 부분은요. 이렇게 분배해주는 부분이 있으면 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캡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 박음식 캡이 여기 나타내는데요. 여기에 캡이 나타내있고요. 체크 밸브는 없네요. 여기 지금 밸브가 하나 나와 있긴 한데 이것은 자, 밸브 일반을 나타내는 밸브 기호입니다. 체크 밸브는 자, 이렇게 나타내거나 한쪽만 칠해져 있거나 하나도 칠해지지 않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체크 밸브를 뜻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5번입니다. 리벳 이음의 단면의 표시법으로 가장 올바르게 초장된 것. 자, 리벳 이음은요, 여기를 다 이어주고, 이 부분 위에가 다 있어야 됩니다. 위에 밑에가 다 실선으로 돼 있어야 되고, 가운데는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긴 지금 둘 다 없으니까 틀렸고요. 2번도 한쪽이 없으니까 틀렸고요. 3번은 가운데 실선이 있어야 틀렸고요. 4번이 정확한 표시법입니다.
자, 56번입니다. 케이스 제로 기호 중에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자의 기호. 자, 1번은 기계 구조용 탄소 강제가 되겠고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SS는 자, 일반 구조용이고요. 탄소 강제. 3번은 SF. 이것은 스틸 포징입니다. 포징. 포징이라고 하는 것은 단강품을 얘기합니다. 단조를 했다는 뜻 단강품. STKM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계 구조용 탄소 강관을 뜻합니다. 강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8번입니다. 용접기호에서 3의 의미. A7 같은 경우는 목 두께를 나타내고요. 목 두께. 그리고 3 곱하기 50은요. 수, 50은 길을 뜻합니다. 여기 지금 가로 안에 나와 있는 것은 용접부 간격을 뜻하고요. 3의 의미. 3의 의미는 용접부의 수를 나타내는 거네요. 용접부의 수는 3이 되겠고 용접부의 간격 160이 되겠습니다. 용접의 길이는 50이 되겠고요. 목 두께는 7이 되겠네요. 용접부의 수 3,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9번입니다. 다음 중 지지선 및 인출선은 잘못 나타내는 것. 자, 여기서 잘 뺐고요. 다 뺐는데 여기서 화살표가 인출선에는 화살표가 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0번입니다. 제3각 투상법으로 정수상법으로 투상한 그림과 같은 투상도의 우측면도로 가장 적합한 것. 여기 보시면요. 여기 지금 이게 정면도고, 자, 이게 평면도, 그리고 이게 우측면도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자, 우선 보시면, 자, 이쪽이 이만큼 뚫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 자, 이만큼이 뚫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큼이 없는 거죠. 이만큼이 없겠네요. 그럼 이쪽에서 보게 되면, 자, 왼쪽 상단에 보이겠네요. 왼쪽 상단에 보이기 때문에, 이쪽이 보이기 때문에 실선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점선이 아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스킵했던 문제들은 게시판에,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